예, 그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의 작용, 어떤 집합에 군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부동부분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봤거든요. 그죠? 예. 자, 이것을 가지고, 예. 그래서, 몰라? 그나? 예. 도움이 드리는 상황도 아닌데. 자, 번사이드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리 개수 세기는 워낙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별의별 숫자 세기 많이 했는데, 그런 개수 세기 중에서 가장 그 좀 고급스러운 그런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배우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번사이드의 공식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G집합이에요. G집합인데 그 군도 유한하고요. 그 집합도 일단 유한하예요. 예. 그리고 이제 R을 간단히 그 G집합이면 궤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궤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X라는 집합을 분할한 개수니까 X의 개수보다 많을 수는 없죠. 그죠? 유한한 어떤 그 궤도의 개수를 그냥 간단히 R이라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R 곱하기 G는 각 군의 원소 G마다 그거에 의해 고정되는 X들의 개수들을 합하면 되는 합함하고 같다. 그런데요. 자, 이걸 알면 이제 좀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R이 우리가 궤도의 개수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정사각형 네 변을 두 가지 색깔 칠했다고 16개를 우리가 다 다르게 보지 않고 같아지는 것을 묶어서 하나의 궤도에 있는 건 하나로 세듯이 우리가 보통 개수 세기를 할 때 그 궤도의 개수에 관심을 갖는데 이걸 보시면은 궤도의 개수는 아주 간단하게 각 그 군의 원소마다 XG라고 하는 걸 세서 그걸 다 더한 걸 군 전체 개수로 나누면 궤도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거를 유도를 할 텐데 다음 같은 집합입니다. 예. 얘는 부분 집합인데 G 프로덕트 X 안에 부분 집합인데 그 G의 원소 G를 그 집합의 원소 X에 작용을 했을 때 안 움직이는 거. 예. 그런 G와 X를 다 모아줘요. 다 모아준 거를 집합을 보고 그 개수 n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자면 이런 건데 이쪽을 뭐 G라고 하고요. 이쪽을 X, 그러니까 전체 영역은 이만큼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G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X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 안에 우리가 세는 딱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전체는 아니고 예를 들어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막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그 마치 이중적분하고 비슷해요. 이걸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뭐냐면 G라고 하는 게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몇 개인지 세고 몇 개인지 세고 G가 여기 왔을 때 몇 개? 아, 네 개가 있네. 세 개가 있네. 이렇게 네 개, 아,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이걸 쭉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X라고 하는 게 쭉 감에 따라서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있을 때는 하나죠. 하나. 자, 이렇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는 여섯 개. 이렇게는 두 개. 이렇게는 제가 여기 점을 찍은 거네요. 예. 그러면 다섯 개. 이렇게 되면 자, 밑에 있는 4, 3, 2, 3, 3, 4를 다 더한 거랑 이 세로로 있는 5, 2, 6, 5, 2를 다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수학 다른 과목에서도 종종 이런 방법으로 뭐 이중적분, 삼중적분에 관한 뭐 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봤죠. 급수라든가 해서 비슷한 건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세는 건데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개수는 n인데 이 가로를 따라서 센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죠? 각 g를 군에서 골라서 g를 하나 고정하면, 여기 딱 고정하면 이렇게 센다는 거는, 고정하면 g를 고정하고서 gx가 x인 거잖아요. 그죠? g를 고정하고 gx가 x인 건 바로 뭐냐면 xg거든요. 고정된 g에 대해서 안 움직이는 x의 원소들, 집합의 원소들을 한 건 이거죠.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본다는 거는 x가 집합 x를 따라 쭉 세로로 올라가면서, 바로 이쪽은 뭐냐면 그 x를 고정하는 군의 원소는 부동 부분군이 된다 이제 g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아주 굉장히 단순하죠. 가로로 세냐, 세로로 세냐, 그죠? 여러분 아는 뭐 팩토리 안에 들어있는 뭐 영의 개수라든가 이런 등등 많이 봤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공식을 봤을 때, 목표, 언사이드 공식을 봤을 때, 우변은 나왔잖아요. 그죠? 우변은 이쪽에, 여기잖아요. 그죠? 우변은 해결됐어요. 여기 건들 게 없고, 지금 얘가 좌변 쪽으로 어떻게 되냐, 이걸 보이면 되겠죠. 보이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보면,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궤도의 개수는 군에서 이 부동부분군의 지표랑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한군의 경우는 지표라고 하는 건 그냥 각각 개수로 나눈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부동부분군의 개수는 G의 개수를 G의 궤도의 GX로 나눈다. 이 값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 대해서 예. G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 똑같은 X랑 무관한 건 묶어내면 이거는 X인 X에서, 자, 이거죠. 예. 자,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예.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갈지 뭐 갈피를 못 잡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목적, 목표, 도달 지점을 잘 보시면 지금 좌변이 나오면 되는데 이미 얘는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어요. 그죠? 보일 게 과연 이 부분이 R이 되겠는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얘가 왜 궤도의 개수를 줄까? 자,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집합의 각 원소마다 뭔가를 계산하는 건데, 뭐냐면 그 원소를 포함하는 궤도의 역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역수를 더해준다. 자, 이걸 예를 볼게요. 예. 잠깐만, 어디서 보여드리지? 아, 이 예를 보여드릴게요. 위에 거 너무 지저분해져서. 잠깐만, 그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일 게 지금 이건, 예, 이게 아니고 이거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자, 이 윗부분이 왜 되는지 보면, 자, 지금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궤도를 이렇게 6개로 나눠지는 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6개로 이렇게. 6개 나눠지는데, 각각, 자, 얘는 하나짜리 궤도잖아요. 그죠? 이쪽이 식이 뭐냐면, 다시 써보면, x인 x에서, 예, 이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 x를 포함하는 궤도의 원소들 개수예요. 그죠? 예, 그거의 역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첫 번째 얘는 하나짜리잖아. 하나짜리니까 궤도의 개수가 1이고, 따라서 얘는 1분의 1입니다. 1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얘를 포함하는 궤도가 4개잖아요. 그 안에 4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4분의 1씩 더하는 거예요. 얘는 4분의 1. 옆에도 마찬가지로 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같은 궤도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럼 재밌는 점은 지금 두 번째 궤도에 4개가 들어있는데 다 4분의 1씩으로 계산하니까 이 4분의 1을 4개 더하면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궤도에서 하나의 궤도에서 1이라는 값을 원하잖아요. 그죠? 궤도의 개수를 센다는 거는 그 궤도 안에서 1씩 나와주면 되는 건데, 궤도 안에 각 점마다 4분의 1씩 계산을 해줘 버리니까 딱 궤도의 값 1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궤도도 다 4분의 1씩이잖아요. 4개로 이루어졌으니까 4분의 1씩이 돼서 결국은 1이라는 값이 나오고,
네 번째 궤도는 2개짜리죠. 그러니까 2분의 1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2분의 1씩 2개 더하니까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분의 1씩 4개를 더하니까 결국은 복잡하게 이걸 다 더할 필요 없이 1이 나오는구나. 여기도 색을 달리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다 더하면 바로 궤도의 개수 6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의미입니다. 예. 이 의미는. 그래서 예.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RG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예. 증명이 좀 재밌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하나의 약간 이 평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를 2가지 방법으로 어느 쪽을 먼저 세서 모으냐에 따라 아주 재밌는 공식이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도 잘 기억을 하셔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원사이드 공식 또는 아예 이 공식을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의미를 좀 우리 이제 이걸 적용해서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의미를 말씀드리면 군에 있는 각 원소마다 뭐를 세냐면 그 원소에 의해서 안 움직이는 집합의 원소들을 세는 거예요. 집합의 원소들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줘요? 군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군의 원소의 수로.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 문제 지금 앞에 거 설명한다고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지울까 말까 좀 냅둘까요? 자, 자, 군의 개수는 지금 4죠. 군의 개수는 4고요. X 로 제로를 보겠습니다. X 로 제로. 뭐냐면 로 제로는 뭐였죠? 그냥 제자리. 모든 각 모양들을 제자리로 안 움직여 놔뒀을 때 안 움직이는 거, 안 바뀌는 거. 안 움직이면 당연히 안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X가 되고 따라서 그 개수는 16개인 거죠. 그죠? 그런데 X 로 1을 보면 X 로 1은 뭐냐면 그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했을 때 안 바뀌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90도 회전했을 때 안 바뀌려면 그 붙어 있는 두 변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럼 결국은 네 변의 색깔이 모두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네 변이 모두 파란색이거나 네 변이 모두 빨간색인 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2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X 로 3 3칸 돌리는 거야. 270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파란색이나 모두 빨간색인 애들만 모양이 안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 특이한 애가 있는데 180 돌리는 건 그렇지 않죠. 180 돌리는 거는 위에 변이 아래 변으로 오고 좌측에 있는 변이 우변으로 가니까 위아래가 같은 색깔이고 좌우가 같은 색깔입니다. 그죠? 위아래가 같은 색깔, 좌우가 같은 색깔. 그러니까 선택이 2번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이 아니고. 위아래 색깔 골라주고 2가지, 좌우 색깔 골라주는 거 2가지니까 이거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궤도의 개수는 지금 전체 4분의 1로 나눠주는 건데 뭘 더하냐면 16. 조심하세요. 2가 2개입니다. 그죠? 2가 2개고 4. 보시면 얼마냐면 24죠. 24니까 4로 나누면 6이 됩니다. 그래서 궤도의 개수가 얼마인 걸 알아요? 6인 걸 알죠. 그죠? 이미 계산했는데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옆에 계산한 거는 모양을 다 그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그리지 않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숫자들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예제가 이제 마지막이라 하는데 조금 다른 걸 했습니다. 정육면체 우리 이번 13주차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육면체는 많고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하셔도 돼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모서리를 색칠해도 되고 아니면 꼭지점을 장식을 해도 되고 또는 그죠? 주사위 면을 색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지금 그냥 모서리를 2가지 색깔로 칠을 할 겁니다. 색깔의 숫자도 3가지 색깔, 4가지 색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이거 공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n 가지 색깔로 칠할 때의 공식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가지 색깔로 칠하거나 뭐 1000가지 색깔로 칠할 때도 그냥 공식이 대입만 하면 값이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굉장히 좀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12개의 변을 두 가지 색깔로 칠할 때 나오는 모양의 종류를 이제 보려고 하고요. 지금 당연히 종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정육면체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회전했을 때 모양이 처음엔 다른 거 생각했지만 같아지는 모양들이 나온다는 거죠. 회전시키면. 그죠? 그러니까 12모서리를 단순히 두 가지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은 2의 12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한 4000가지쯤 되는 거죠. 그죠? 12번에 두 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2의 12제곱 개수가 있는데, 이걸 다 하나로 그러니까 다 다른 거로 보면 안 되고 돌리면 같은 게 있다. 여기서 문제냐? 뭐가 문제냐? 정육면체를 돌리는 어떤 그 군이 뭐겠는가?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를 바꿔도 되겠지? 새로 공유. 자, 이거고요. 제가 이 어떤 사이트가 여기서 제가 뭐 검색을 한 건데요.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회전 대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좀 돌리던 건데, 자, 잘 돌리려고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돌리죠. 정육면체 면의 중심, 위아래 중심을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죠?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처음 제자리는 거 얼마죠? 90도 돌리는 거. 90도 제자리, 다시 돌아서 180도 제자리, 그리고 다시 돌아서 270도 제자리, 그리고 360도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그냥 이거는 아까랑 비슷하죠. 정사각형 돌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육면체니까 세 가지 축이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있고. 그러면 이제 면이 아니라 중심을 이제 어디로 바꾸냐면 이렇게 옆에 변을 중심으로 잡아요. 얘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변을 중심으로 잡으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돌려서 제자리 돌아오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180도 딱 돌아야지만 제자리로 옵니다. 굳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은 안 하셔도 되고, 집에서 정육면체 아무거나 있으면 게 제일 좋아요. 집에 좋으면 적당히 손가락 고정시켜 돌려보는 게 훨씬 감이 잘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의 두 중심, 마주보는 반대편 변의 두 중심을 잡고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제 변, 그리고 선 했고, 이제 점이죠, 점.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을 잡는 거죠. 꼭지점을 잡고, 자, 이렇게 보면, 정면. 자,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면, 어떤가요? 그쵸. 몇 도 돌려야죠? 처음 제자리로 오려면, 자, 지금 제자리 왔죠? 얼마인가요? 120도. 자, 돕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면 제자리로 240도 또 돌면 360도 제자리로 오겠죠.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꼭지점을 8가지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 8가지니까 잡는 방법은 축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화면을 보여주고요. 다시. 그래서 보시면, 자, 면을 중심으로 하는 거, 그죠? 면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면 일단 축을 잡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90도 회전, 270도 회전, 180도 회전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원소 개수가 총 몇 개냐면,
9개죠. 9개. 9개. 맞나요? 이거 잘 세야 되는. 좀 우리 군 전체 개수를 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항등호는 고정을 따로 계산을 하고요. 항등호는 빼고 9개. 그죠? 세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잡고 나서 세 가지 돌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제자리는 빼고 9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선분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는 딱 하나의 180도 회전밖에 없지만 선분을 잡는 거는 12개 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가 있어서 여긴 6개가 있는 거고. 꼭지점을 잡는 거는 4가지 축이 있는데 각 축마다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또 8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8, 6, 9 그리고 항등원 1이 있으니까 얼마죠? 1, 9, 8, 6, 1 다 더하면 전체 원소의 개수는 일단 24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24개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G의 개수가 각각 저걸 세줘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XG의 이 개수를 한번 볼 텐데 자, 다시 보죠. 면을 중심으로 90도 돌려요. 90도. 예. 90도 돌리는 거면 그러니까 요 면하고 요 면이 색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면이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요 면도 이렇게 가니까 요 네 변은 색깔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밑에도 똑같죠. 밑에 길이는 요 변은 여기로 가고 요 변은 여기, 요 변은 여기 가니까 또 밑에 네 변은 색깔이 같아야 돼요. 그죠? 같은 색깔이 되고 마지막으로 옆이 있죠. 옆에 있는 이 또 네 개의 변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나 270도 돌렸을 때 이 빙빙 도는 애들은 위치가 서로 도는 애들은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냐면 세 군데가 있는 거죠. 위에 4개 칠하는 색깔 고를 때 한 번, 옆에 밑에 색깔 칠하는 칠하는 선택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그래서 총 3번의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값이 얼마 되냐면은 3번의 선택이니까 8이 되는 겁니다. 8. 그죠? 예. 그런데 예, 8이 있고 이런 게 몇 개 있냐면 90도랑 270도 2가지가 있고 축이 3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애가 6개가 있는 거죠. 6개가 있고요. 자, 180도 회전은 조금 다른데 180도 회전은 뭐가 다르냐면 색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이 그 옆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잖아요. 그죠? 여기로. 그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 2변은 또 2개가 왔다 갔다 하죠. 180도 돌릴 때는. 그러니까 아까는 4변이 모두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서로 마주보는 2개씩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더 늘었죠. 선택의 개수가. 이거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다 2개씩 짝이 지어지니까 선택이 위에 2번, 옆에 2번, 아래 2번이니까 6번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g의 이 개수가 6번 선택, 이게 6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값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자 변의 중심을 가지고 돌리는 거는 잘 보시면 요 변은 그냥 자기 자신을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하는 색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건 상관없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칠하면 파란색 여기도 같은 자기 혼자 놀죠. 그렇지 않은 2개들을 보면 다 짝이 지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얘가 어디로 가죠? 여기겠죠. 아무래도 마주보는 편 여기. 그리고 맞나? 조금 자신이 없네 제가. 예. 예. 자, 좀 어느 쪽이 짝이 지어지는지는 좀 제가 좀 헷갈리고요. 솔직히 저도 좀 돌려봐야 되는데, 예.
여러분 또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 위 축에 걸려있는 2개씩은 혼자 따로따로 놀고, 나머지가 몇 개냐면 10개죠. 10개들은 다 어차피 180도 돌리면 제자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2개씩 짝이 져진다는 거죠. 2개씩 다, 2개 짝이 져지니까 선택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리고 남은 변이 몇 개냐면 10개인데 10개가 2개씩 짝에서 5번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총 선택은 총 그러면 7번이 되는 7번. 7번이 돼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의 7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는 이런 게 얘가 몇 개 있냐면 6개가 있는 거죠. 네, 6개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게 딱 꼭지점을 잡고 하는 거는 예. 이거는 선택을 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 3개가 같이 돌죠. 그러니까 3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3개는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될 테고, 그리고 보시면은 예, 이렇게 돌리면 여기 초록색, 여기 초록색은 얘랑 또 같이 돌 거예요. 그죠? 예. 120도씩 돌리면 같은 색깔이 돼야 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면 또 여기 얘들은 아마 같은 색깔이 되고, 마지막 보라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뒤에 안 보이는 부분, 여기 뒤에 가려진 부분 3개가 또 도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택을, 물론 이 전체를 다 같은 색깔 칠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같은 색깔로 칠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같은 보라, 빨강 이런 애들은 어떤 2가지 색깔 중에 어떤 걸 고르더라도 같은 걸로 고려준다는 거죠. 예. 그 선택의 폭은 총 12개의 변이지만 3개씩 4개로 묶이니까 얘는 2의 4제곱개가 있다는 거죠. 변수가. 그리고 축을 지금 여기 보시면 축은 회전은 120도, 240도 죄송합니다. 이게 2가지가 있고 축을 잡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빠진 게 뭐가 있냐면 항등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애는 지금 계산 안 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움직였을 때 모양이 안 바뀌는 건 당연히 전체죠. 전체였고, 이거는 12제곱이었습니다. 12제곱. 자, 얘는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우리 궤도의 공식에는 g분의 1에 각성 오브 xg인데, 얘는 24분의 1이었고요. 여기 먼저 항등원을 보시면 얘죠. 2의 12제곱이 하나가 있고요. 차례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얘. 꼭지점을 축으로 하는 거는 2의 4제곱인데 7제곱이 되네요. 그죠? 2랑 4가 5니까 7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2의 7제곱 6개, 2의 7제곱 6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2의 세제곱 6개, 2의 6제곱 3개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 2의 세제곱 6개, 2의 6제곱 3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마무리 찢어버릴 텐데. 예. 자, 이건 뭐 계산기로도 되나? 예. 이건 뭐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안 보이겠지만, 물론 저걸 하나 꺼내가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12제곱 더하기 이게 7제곱. 조금 뭐 정리해도 어렵진 않은데, 예전만큼 이렇게 암산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2의 세제곱 6개.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분수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살짝 드는 분이 있을 텐데, 예, 아주 재밌게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딱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했더니 218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는 한 4,000가지 정도의 모양이 있지만 같은 것끼리 겹치는 것끼리 싹 정리하고 나면은 한 몇 가지 모양이 나오면 218가지가 나와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2라고 어떤 2는 2가 맞고요. 어떤 2는 색상을 3가지 선택한다. 3가지 중에서 고른다 하면은
2가 아니고 3이 될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에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3가지 색, 4가지 색으로도 또는 n가지 색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보시고요. 연습 문제 과제로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 위에 필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데 군의 작용이라는 걸 우리 배웠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미분계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제 많은 부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응용으로 그 카운팅하는 개수 세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것들을 아주 쉽게 개는 번사이드의 공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주사위를 뭐 몇 가지 색깔 칠한다든가 이런 걸 해본 거죠. 예, 그래서 예, 조금 이번 시간 길었는데 예, 잘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여러분 힘드실 텐데 잘 따라오시고 교재도 좀 잘 보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주차 오늘 수업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